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나 TV를 구독해 주시는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대외협력실장 송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또 준비도 안 하고 네.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이번 4월 15일 날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 출마한 지역이 어디신가요? 네, 이제 출마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마스크를 낀 거는 제가 일을 발치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오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원래 또 이진아 선생님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각별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마스크 쓴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출마한 지역은, 남양주 인구는 약 한 80만 정도 되고요. 다산지구가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이제 분양되고 거의 다 지었는데, 그쪽이 들어오게 되면 약 한 100만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현재 갑, 을, 병, 정까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20만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남양주 갑, 평내, 호평, 화도, 월산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남양주 갑에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뭐 출마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면목 없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분 사실 우리가 뭐 처음 출마를 하면서 네. 뭐 어려운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네. 당원 동지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어요? 동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더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가치와 정신, 그리고 뭐 그 가치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신도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은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의 어떤 그 정통성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보수가 저는 이제 분열되고, 또 보수가 사람 따라 다니는 것 때문에 보수는 저는 이렇게 분열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수의 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정당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들은 잘 보시면 이명박, 뭐 김영삼, 이명박, 또 뭐 김무성, 뭐 김병준, 이렇게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사람 따라 다니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서로 원수가 돼요. 그래서 당이 이렇게 그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이유, 괴멸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어떤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확실하게 뭉쳐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예, 막 90몇 프로 이상의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한다. 그건 왜냐하면 정신과 가치로 그 사람들은 뭉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도, 이런 어떤 이런 정신으로 뭉쳐야, 사람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으로 뭉쳐야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다. 보수파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난 지방선거에도 나왔었고, 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지방선거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그때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염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그 만족감을 좀 줘야 되고, 또 자부심을 줘야 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여튼 뭐, 면목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거 사실 준비는, 약 본선거, 하루 전날 이제 등록하고, 약 한 15일 정도 사실은, 본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어떤 결과가 얻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구도 자체가 이번에는 1번과 2번으로 되어버려 있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자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 구도 자체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뭐 주 52시간 소득성장 주도론 이런 것들이
중국 코로나 이런 거, 우한 폐렴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정치 구도 자체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전날부터 이렇게 등록하고, 본선거 15일 동안 이제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그 선거 준비를 하시면서 사무원 조달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사무원 조달은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그 자원봉사자들로 했었고요. 당원들로 하셨어요? 네, 네, 자원봉사들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뭐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 하려고 했더니, 몇 사람 면담을 해봤더니 15만원, 19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유급. 네, 네, 유급으로 사무장이나 또 회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타 당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17명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7명을 다 유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마다 사람들 아침마다 출근 인사하는 걸 6시 반부터 다 대기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는 자원봉사자분들은 6시 반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어르신들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게 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부러웠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9시, 10시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조직적으로 짜서 일찍 올 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뭐 유급을 하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일찍 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일찍 오는 분들로 좀 짰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저도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짠다면 저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후회가 죄송함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저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당원과 책임 당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네, 충분히 뭐 예감을 할 수 있었고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저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고 하여튼 그 조직 자체가 체계가 없이 선거제에 뛰어들었다는 그 아쉬움이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정보 사항들을 알고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안 다니는 사람, 남녀 이런 걸 쫙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선은 저부터 이제 그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다. 앞으로는 그거를 조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당협위원장 체제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네. 연설의 주 내용은 어떤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그 선거 돌입하기 전부터 수없이 많은 그거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본 게임에 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국민들한테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저는 이거였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주 52시간하고,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론, 시급,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의 폐업률이 60%, 70%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 그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졌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역대 정부 이래 가장 최악의 정부다.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리더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라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국 같은 그 시대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국 같은 사람은. 가족 범죄 비리가 20가지가 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오만불손한 권력이다.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뭐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그 외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고 대미 대일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일 대 친일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다음에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지금까지 문재인이 권력을 유지했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폐기도 없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는 그 많은 물자와 돈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냐. 이렇게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모든 측면에서 무너진 문재인 정권은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사회주의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지금 뭐 원포인트 개헌 이미 했습니다만은 뭐 또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주의 내각제로 갈 수 있는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연설 때마다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에 임한 대국민 메시지는 그거였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화당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게 됐을 때도 어떤 물증에 의해서 확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유승민과 김무성 계열 40명이 박지원하고 짜고 이루어진 선거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판에 지금 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 또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확증이 전혀 없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명이라고 만들어낸 게 3년 동안 만들어낸 게 제3자 뇌물죄, 경제 공동체라는 건데 말 3마리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제3자 뇌물죄고 경제 공동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이고 지극히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 탄핵 세력들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1번과 2번은 우리가 꼭 심판해야 된다. 이 국회에 정말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정치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고 오만불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1번, 2번 심판하자. 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성경에 있죠. 제가 지금 듣기에도 이것을 정말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이 어디서든지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시간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막 계속 좀 알려줬으면 이런 글을 많이 느껴요. 그 짧은 선거 기간이지만 경제, 외교, 안보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생이라든가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목적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마음으로 그래도 좀 그래도 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위안을 받는 건 제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물론 연설도 수백 번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교차로에서 하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4가지를 2, 3분 내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 한 1분, 건너갈 때 한 45초 이런 거를 쏟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한 장소에 하루에 3번씩 오면서 계속 아침, 저녁, 이렇게 점심 이렇게 오면서 각 지역마다 포스터를 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많이 알렸다. 근데 실제적으로 표는 오지 않았었다. 물론 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우리를 찍으면 일본이 당선된 어떤 구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언론이 이번 선거운동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확실하게 1번, 2번을 찍은 지금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명확하게 니네 생각이 니네 말이 맞아도 우리가 또 맞으니까 2번 찍나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국민 속으로 우리가 가지 못했다는 건
국민과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우리는 이 정책을 했을 때 5년간 유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30, 40, 40대가 50대까지 포함해서 30, 40대는 87%를 찍었대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 52시간을 선호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Your Life Once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어찌되었건 문재인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5년간 유예한다고 그랬어요. 왜? 국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또 우리 후손들이 가져가야 하는 어떤 부채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국가 재난금 받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에요. 60%냐 45%냐 여기에서 누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 재난지원금까지도 우리는 그거를 국가 재정을 걱정하지만 국민들은 자기가 이 40만원, 100만원, 40만원, 80만원, 100만원 받으면서 한 달은 만족할지는 모르는데 그 미래에는 엄청난 이게 국가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9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 속으로 가지 못하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 무엇이었는지 이런 정책적인 개발들이 저는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국민 속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럼 48시간을 주장하자. 국가 자체를 윤석열이냐 조국이냐 이렇게 국로를 분열시킨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자기네가 인기가 떨어지면 반일, 친일로 몰고 가요. 그죠? 또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국을 빨리 사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하여튼 역발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국민 속으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러한 대국민 메시지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많은 생각을 지금 갖게 하는 거죠. 바로 선거를 치르시면서 그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느낀 그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좋은 방향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지금 백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거 백서.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도 좀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서로 이제 개인들이 느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준비를 할지 그런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절한 반성 속에서 정말로 물론 당 대표님께서 이제 숙고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조원진 대표님 체제로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진로,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원들이 훌륭하시니까. 예. 앞으로 2021년도에 지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고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은퇴 선언을 했어요. 정치 선언을 은퇴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 가슴이 멘붕 상태 막 총 맞은 것처럼 정말로 멘붕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의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또 당원들한테 정말로 우리 당원들한테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지방선거 이번 선거 하시면서 그 물신양면으로 재정적으로 자원봉사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갔으면 또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에 이게 내가 한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까지 여기서 제가 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의 어떤 선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우리 당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작은 거지만 당원증을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런 당원증에 대한 발행도 이번에 뭔가는 이번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증이라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거 작은 거라도 실천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이번에 당원증이 뭐 발행이 되듯이 나머지 정책적인 방향,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내년 내후년 2년 후죠. 네.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어떤 수권 정당의 면모 또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우리 당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는 지금까지 집회만 열심히 해왔고 정당으로서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이제 그래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 국회를 입성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영원한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님께 바라는 말씀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대표님께 정말 그 송구하고 저희가 잘 부패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는 뭐 대표님 보면 뭐 대표님이 종교적으로 그 양반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공화당에 뭐 들어온 것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보수 우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우리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신으로 뭉치지 못하고 항상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당명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보수가 분열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흔쾌히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그거는 제 마음속에 바라던 건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뭐 맨 처음부터 또 당직자로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2년 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욕을 당하면서 서명도 받고 입당도 받고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우리 지금 서명대의 어떤 모티브가 사실 되게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표님의 어떤 훌륭한 정신 또 우리 공화당에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은 저는 틀렸다. 맞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치 구도 자체가 언론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조명.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우리를 보도할 수가 없어요. 왜? 조중동 얘기하는 이러한 언론들 자체가, 어떤 탄핵의 공모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화당을 부각시키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화당과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럼 우리 공화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탄핵 부역자들을 심판하자고 얘기할 것인데 미래통합당이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이승민이가 우리를 막 뭐라 그러니까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당의 노선 정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좌파 독재 권력에 대한 부분들은 김정인 대변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우리의 노선은 옳았어요. 조원진 당대표님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우리가, 정말로 각인시키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대표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는, 그분이 옳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진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하는 또 뜻 있는 뭐 지성인들도 조원진 대표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클린한 사람이라는 거를 압니다. 근데 이제 보수 유튜브 뭐 이러한 사람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조진핑이다, 뭐 리진 독재다. 아니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우리가 다소는 격하게 그들한테 탄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쟁력을 갖지 않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당 대표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사실은, 뭐, 어떨 때는 저는 그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뭐 24시간, 어떨 때는 2시간 뭐, 이렇게밖에 주무시지 못하면서 당의 진로를 설정하고,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정도 많으시고. 뭐 제가 조은진 대표님 밑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봐온 그분의 원칙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토시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옳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더 동력을 또 주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당이 일치월장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뭐 당부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네. 우리 당원 동지들께 또 당부나 부탁의 말씀도 좀 해주세요. 우리 당원님들께는 정말로 저는 정말 우리 당원님 여러분들, 우리 당을 있게 하신 분들, 우리 당의 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태극기 집회, 그리고 1000만인 서명 전국 180여 개의 1000만인 서명대 단장님들, 당원님들 이 축에 의해서 우리 당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분들을 정말로 저는 사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떠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당원님들 또 이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뭐 제가 항상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님 여러분들 4년 전에 배웠던 분들이 또 4년 지나고 나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당원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손 놓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당 대표님 뭐 비난보다는 여러분들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원이 20만이다 그러면 20만이 다 또 모종원진 대표님을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북한처럼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소 불만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녹아내리게 하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체제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또 부탁을 드렸는데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는 이 땅에 시대 사기꾼 같은 조국 같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려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표창장 위장한 거 맞잖아요. 그죠? 인턴증 위장한 거 맞잖아요. 청소년들도 이제 다 알아. 근데 1번 찍는 사람들만 몰라. 2번 찍는 사람들만 몰라. 아니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막아요? 목숨 걸면 돼요. 근데 안 막아요. 안 막아. 왜? 왜 안 막는 줄 아세요? 1번이나 2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내각제 개헌 안 한다고 내각제 개헌하기 위해서 김무성, 유승민이, 박지원이가 짜고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대충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와 권력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문재인 정부 심판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통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한 김경수도 무죄, 조국도 무죄, 다 무죄예요. 이재명이도 무죄 당합니다. 이재명이도. 금융농단 공작한 사람 유재수도 무죄예요. 문재인 대통령 친구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 선거를 한 문재인 청와대 직원 13명 전부 무죄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내 편이면 어떤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됩니까? 다시는 이 땅에 부정과 비패가 없는 나라, 권력이 바로 선 나라,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 나라의 국가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